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조사생활 행정수도 이전 편입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남호균 보좌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황혜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데 바깥에 지금 비가 좀 그쳤습니까? 제가 올 때는 비가 갑자기 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오는 질문, 갑툭질을 이제 하나씩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비가 좋습니까? 눈이 좋습니까? 저는 비가 좋습니다. 우리 황 의원님은? 저는 눈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이게 낭만적이더라고요. 눈이. 네. 전 비가 좋은데 그거 아무 이유 없이. 어릴 때부터 이 기와집 처마에서 내리는 그 빗소리 내리는 모습 이런 네. 게 좋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와집에서 쭉 자라서 그렇습니다. 네네. 갑툭질. 네,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는 문제로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세종이라고 하는 곳이 네네. 행정시로 옮기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가 돼서 이렇게 반쪽 자리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 취지대로 행정 저기로서는 따로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은 기업이나 대학, 은행들도 좀 같이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주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업이나 대학은 네네. 국가에서 할 일이고 네. 민간 기업이나 민간 저기는 나라에서 그걸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국민 투표로 좀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 좀 더 좋다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전체적인 그 의견이 국회에서 결정해서 법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괜찮겠지만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는 네. 어떤 하나로다가 이렇게 모으는 게 있기 때문에 비용이 네. 좀 들고 시간이 들더라도 네. 투표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밀화도 그렇고 이전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집중이 돼 있죠. 지금 서울, 경기, 우리나라 모든 기능과 인구가 어떤 방식이 좀 더 좋다고 네. 생각하세요? 둘 다 되는 대로 국회든 국민투표든 국민의 의견이 가장 잘 수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두 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충북에 사는 50대 여성분 그리고 강원도 40대 남성분 두 분 다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이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일단 황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일단 본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서울에서 쭉 살아왔지만 네. 지금 너무 이 고령화라든지 네. 그리고 또 서울로 너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거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전을 하고 네. 서울을 이제 경제 수도로 하고 이제 여기를 행정 수도로 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보좌관님은 예, 잘못하면 남보원 선생님. 예, 좋습니다. 우리 남보좌관님이 노래방 가면 엄청 웃깁니다. 참고로.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노래방 편으로 한번 봅시다. 네, 아무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찬반 의견을 좀. 이거는 뭐 이전할 수도 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또 그 부작용이 이전했을 때 효과보다 큰가 그다음에 통일 후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뭐 이전할 수도 있고 뭐 하지 않을 수도 그렇게 있는데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진행자 건- 아닙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국민적 합의하에 가장 부작용이 없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밀어붙이듯이 이제 좀 추진되는 건 아마도 좀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살짝 조심스럽게 아주 눈구렁이처럼. 그러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이제 던진 화두가 지금 굉장히 크게 번졌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그 실현 가능성도 이제 어떤 뭐 절차적인 면에서만 봐도 거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정설이고, 네. 예, 뭐 개헌에 준해서 단순히 국민 투표가 아니라 이건 이제 개헌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게 정설인데 지금 여권은 또 개헌 없이 국민 투표만으로 또는 뭐 더 낮은 단계로 특별법만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2004년 헌재의 그 이제 이 판단을 볼 때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관서법에 대해서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권은 아마 개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국회 분원이 만약에 세종시로 간다고 해도 뭐 위헌 논란이 계속.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나라 국회가 이 본회의보다는 상임위 중심이라고 하는데 본회의는 그냥 최종적으로 요식행위로 통과시키는 거고 표결해서
각 상임위에서 이제 주로 이제 뭐 축조 심의를 하고 네. 이제 법안을 심의해서 거의 처리되는데 이 2004년도 헌재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회는 수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수도에 있을 때 국회는 본회의를 하는 곳이 네. 이제 거기 국회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분원 정도를 둬서 상임위는 거기서 할 수 있는데 이제 본회의까지 거기서 하게 되면 이건 또 위헌적 상황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이제 헌법 개정이 없이. 근데 상임위조차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마 이제 다수설은 네. 예, 본회의를 거기서 하지 않으면 뭐 상임위 정도는 개헌 없이도 가능한 네. 걸로 그게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황 의원님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게 뭐 쉽게 진행이 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뭐 민주당이 또 압도적으로 승리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모습으로만 비춰졌을 땐 이 본질과는 좀 다른 식으로 이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앞에 말씀 주셨듯이 그 많은 국민들하고 좀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저는 좀 이거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특히 저도 서울에서 쭉 살아와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저도 좀 반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다닌 한 친구가 있어요. 청년들 중에.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운영하는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봉사냐 그러니까 그 지방에 좀 이렇게 막 그 고등학생들,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좀 강연도 다니고 본인의 이 서울대에 간 스토리들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정보의 비대칭 이런 게 너무 심하고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근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실제로 이 서울에서의 살아온 아이들과 지방에서 사는 아이들은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게 서울에서는 특히 인식을 하기 어렵지만 이게 그 지방으로 다니면 다닐수록 정말 그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 길게 보고 이건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서울로 다 몰빵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바꾸기 위한 좀 어떤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리얼미터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을 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이 뭐 대략 5대3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사기관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이제 이 집값 안정,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일단 긍정적인 의견 들으셨고요.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 정치권에서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는 문제로 좀 약간 시끌시끌하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옮겨가면 뭐 어떻게 되나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정부 청사나 아니면은 국회나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고 국가 기업이나 내지는 대학, 은행도 이렇게 같이 옮겨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다 같이 옮겨가면 모를까. 뭐 그거 국회하고 청와대만 덜렁 옮겨가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집값 문제 때문에 예.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좀 세종시로 이전하는 좀 이런 이유도 있잖아요. 이전하면 좀 서울시 집값이 안정화가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안 될 것 같아요. 어째 지금 보면 또 그 세종시로 간 거 있잖아요. 네. 뭐 그거 하면 효과가 클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국민 투표를 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예. 좀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국민 투표 해가지고 또 투표를 한다는 게 또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서울에 살아서 그런지 반대예요. 나는 반대해요. 어차피 지금 수도를 옮기려면은 더 남쪽으로 옮기든가. 그렇지 않다면은 앞으로 통일되면은 네. 전 서울이 중앙지가 되는데 그대로 되는 것이 안 좋겠어요. 만약에 이전이 확정되면은 기업이나 대학, 은행도 뭐 같이 옮겨야 된다는 의견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다가 자기 이해관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학교와 은행 같은 거는 미국에 지금 워싱턴에 수도를 옮겼는데 뉴욕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 옮겼나요? 안 옮겼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서울에는 문화와 교육의 도시로 그대로 두고 새로운 도시는 행정이나 이런 복합으로 관람해야지. 그걸 자꾸 네. 자기네들 입맛대로 해가지고 국민들 그 지역 사람들 인심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서울을 복잡해가 도시 지뢰가 옮긴다면은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있어요. 옮기더라도 그 이치에 맞도록 더 남쪽으로 옮긴다든가
세종시에 옮긴다 해가지고 세종시까지 같이 연결 다 돼가지고 네. 복잡해지는 거는 뭐 몇 년 안 가서 그래질 거 아닙니까? 아, 옮기는 그러시구나. 거는 좋아요. 옮긴다 아. 가는 거는 뭐 네. 그리 저걸 하기는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세종시로 옮긴다 가는 것은 반대예요. 하려면은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이 좋지요. 국회 같은 데는 현재 보면은 서로 자기 당에 뭐가 유리하느냐 그것만 살피지 그 사람들이 국민 생각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이 더 좋죠. 난 정말 한심합니다. 어쩌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나 싶었어. 네. 세종시에 또 저렇게 쏟아부어야 옮겨질 거 아닙니까? 그럼 선생님은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많이 반대해요. 가장 큰 서울이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이 안 살면 이게 무슨 서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회도 그렇고. 글쎄요. 기업 같은 거는 좀 분산돼도 괜찮겠죠. 그래도 수도 서울이라면 청와대가 있어야 되고 국회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국민들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좋죠. 우리도 우리 오. 권리를 행사하면서 우리 의견을 말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안 돼요. 부동산 문제도 있고 기반금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만은 세종시로 이전하면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 한 기가를 잡아보겠다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세종 자체에도 또 그 주변에 땅값도 안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고 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네. 서울에 모이는 사람 학교가 다 모여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집값이 그런 식으로 내가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기업이나 네. 여러 가지가 옮긴다 하는 거는 세종이 국한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도를 옮긴다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이 일단 중심지고 그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할 때는 세종에서 수도를 하면 그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얼마 모자란 미래에 또 후세대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니까. 네, 네 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다소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좀 들렸습니다. 일단 세종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혹은 뭐 가더라도 남쪽으로 본인이 이제 경북에 사니까 그러니까 세종시도 이미 땅값이 조금 오르고 이러니까 경북도 땅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통일이 되면은 이제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은 정치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분들도 얘기하시네요.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일단 이 사안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주중 집계를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지지율이 좀 반등을 했어요. 이슈 메이킹을 해서 국면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 하락세긴 하지만 좀 완만한 하락세로 바뀌었고 이제 방송이 나갈 즈음에 발표되는 이번 이제 한 주간의 여론조사는 또 오히려 당청이 상승할 수도 있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던진 이 화두가 일단은 여당에는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제 또 그런 과정에서 천박한 도시다 뭐 이런 얘기에서 약간 구설이 있기도 했는데 미래통합당 의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 이게 또 경실련 보도로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남보자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왜 이렇게 부자들이 많습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겠죠. 잘못된 건 아닌데 예. 이 보면은요 정당별로 통합당 의원 1인당 평균 20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 민주당은 그거보다는 작은 9억 8천만 원. 통합당이 20억 8천만 원. 2배가 넘네요. 그리고 이게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의 평균 보유액은 평균 국민 부동산 재산 3억 원에 7배에 달했다. 남보자는 저는 몇 억입니까?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렇습니까? 평생 아직 뭐 주택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데 뭐 했습니까 지금? 그냥 뭐 짧은 인생을 영원한 조국에 바치다 보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의 평균 그 아파트 중위값이 뭐 9억 원을 넘었다고 하니까 사실 뭐 20억 이런 것들이 뭐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많겠지만 막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뭐 부자의 기준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우리 한 10년 전 조사에서는 현금 10억이면은 집 말고 현금 10억이면은 뭐 부자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20억짜리 집 한 채 있어도 늘 불안한 거죠. 자식들 생각하고 하면은. 그래서 뭐 우리는 엄청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이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도 있고 서울에서 또 계속 기반을 잡고 생활하다가 또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자기 지역구에도 또 집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니까 지역에서 아마 그렇게 근데 박덕흠 의원은 288억이에요. 와,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고요.
김은혜 앵커 MBN 예. 김은혜 의원 초선이신데 경기도 성남 분당 168억 5천. 부럽습니다. 일단. 박덕흠 의원님은 아마 이제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니까 예,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이제 좀 뭐 어느 정도 그 재산이 있었고 김은혜 의원도 그 이제 아마 국회의원 재산 공개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남편분이나 네. 뭐 이런 재산도 원래 상당히 있고 남편분이 아마 의사신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예, 예. 나쁘다는 게. 자, 우리 황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이 부동산 많이 보유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진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돈 많다고 욕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이제 뭐 부럽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봤던 부분은, 돈이 많다고 하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다만 이제 서민 얘기를 하고, 이제 뭐 통합당 측에서 뭐 이번에 서민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시켰다 했는데, 그 지난 6년간 그 박덕흠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73.2억이 올랐고, 그 집이 그 두 채 합쳐가지고 그 아이파크였나요? 거기랑 그다음에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23억이 지금 오른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기사를 접한 국민들은 좀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집 한 채, 진짜 아주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누구는 막 몇십억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벌고, 이제 그런 불로소득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좀 잡자. 물론 이거는 뭐 5년, 10년 안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그 자체를 계속 이제 이렇게 발목 잡는다고 인식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특히 이제 20, 30대 지지율이 좀 사실 많이 빠진 게 최근 들어서의 여론 동향이고요. 아무튼 부동산 이제 이 집값 안정이 되려면 일단 미래통합당에서 보는 시각하고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텐데, 이 부동산 이 정책이 여당이 지금 이제 한 180석에 가까운 의석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임대보호법인가요? 3법이, 임대차 3법이 이제 거의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회의까지 이제 가면은 밀어붙이지 않겠습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일당 독재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까지 만약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를 하면은 집값이 안정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집값이 안정이 될지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측하기 어려운데, 아마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오늘 아침에 이제 조간 신문들을 쭉 봤더니 대부분이 지금 당장은 그 부동산 3법 때문에 이제 더 오르고 있다. 뭐 시장에 지금 큰 이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뭐 이렇더라고요.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부동산 정책이 사실 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뭐 몇십 번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다 실패다. 계속 이렇게 이제 집권 여당을 공격을 하는 어떤 뭐 재료로 쓰이는데, 사실 부동산 정책이나 교육 정책은 이거야말로 여야가 이렇게 수뇌부가 또는 뭐 아주 좀 이렇게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그때그때 국민들한테 이렇게 뭐 깜짝 소식으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이번 이 수도 이전 이런 것처럼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정말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어떤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거지. 근데 여야 중에 야 아닙니까 지금?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대통령과 또는 여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가, 저는 뭐 야당이라고 하기에는. 김병욱 의원님 통해서, 아무튼 김병욱 의원이 두 분입니다. 아무튼 여기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실인데 거기 왕보좌관님 아닙니까? 그래도 황 의원님 이제 어떻게? 앞에 보좌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진짜 길게 보고 이 부분만큼은 좀 합의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전체적으로 근데 이 언론의 논조를 좀 보다 보면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잘못됐다, 그리고 언론 책임이다라고 몰고 가는 건 아니지만, 좀 알아보니까 뭐 전체 그 다주택자가 0.4% 이번에 그 규제에 해당되는 게, 그리고 종부세도 사실상 한 1% 정도에 해당되는 그거라고 하는데, 보도를 보면 제가 한 발 떨어져서 이제 주위에 정치 관심 없는 애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마치 내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뭐 다수의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분노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 이 문제에 던졌던 사람들은 싹 빠져 있고, 이 분노한 청년들이 기사로 막 나오더라고요. 2030 뿔났다 이런 식으로. 제가 주위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도 이걸 갖다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보도를 쭉 보면서 이거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구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주연구원 이사를 맡고 계시니까 거기서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안에다가 좀 이것저것 저도 특히 교육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거에 공감하는 게 요즘 특히 미디어,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이거는 저도 전국에 틈나는 대로 계속 강연도 다니고 있고 네. 더 많은 그 아이들이 요즘 유튜브를 또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막 그냥 돈과 인기를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내가 어떤 그 사람들과 대중들과 소통도 하고 어떤 내용을 좀 유익한 내용들 좀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조사생활 행정소 이전편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